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여러분, 맥도날드가 햄버거빵 같은 식자재 유효기간을 조작하려고 스티커 가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햄버거빵 사태 당시에 맥도날드가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신들 손으로 더럽혀 버렸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심지어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통기간을 넘어간 식자재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의 팀리더인 알바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이 알바 노동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 알바 노동자의 일탈행위라는 겁니다.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 노동자가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적인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 묵인, 방조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는 알바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사태의 책임이 관리자와 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소비자들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안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수뇌부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폭로를 단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바 노동자에 대한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로 만든다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남게 될까요? 자, 공익제보자라면서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똑똑히 봐라. 너와 동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꼬리 자르기로 다 빠져나갈 수 있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억울한 징계를 풀 수는 있겠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대부분이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그리고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할 경우에 당사자는 지리한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누명을 벗어야 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한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을 인자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런 부조리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실적 조작을 거부했던 워크넷 구직 상담사는 해고되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영어시험과 정장 착용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은 유효기간 스티커 가리 지시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업무를 거부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의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업무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사용자들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그까짓 것 참고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지시 하에서 부조리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자각하는 입장에 한 번이라도 처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람,
그리고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이 위법 부당 업무 지시 거부 징계 금지법에 종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발의 동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바노조 조합원 신정훈입니다. 노조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해 의원님과 이제 두 법률가, 훌륭하신 법률가 분께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 특히 이 맥도날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달 초에 이제 KBS 뉴스를 통해서 이 폐기해야 될 식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던, 햄버거를 만들었던 맥도날드의 실상이 공개가 됐고, 이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노동자한테 정직 3개월, 대기 발령 기간 이후에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공분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의 행동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도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희 아르바이트 8,720원 받는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부분들은 많은 뉴스로 나와서 상세한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에 21일 날 KBS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 징계 과정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맥도날드가 이 사태를 확인을 하고 이 해당 점장과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불러서 사실 확인서를 썼는데, 이 사실 확인서를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구두로 얘기를 하고 이 점장이 타이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점장이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타이핑을 한 문서에서는 그 지시가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점장이 피드백을 줬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 구성도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불려갔는데, 거기 이제 인사 담당자와 해당 점의 점장과 해당 점을 관리하고 있는 오씨, 이 사태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 인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는 점장이 시켰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 오씨가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이제 말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이게 맥도날드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데 그 관리자의 지시 없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단독으로 했다고요?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점장의 허락을 받아야 지금 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려고 해도 점장의 손을 거쳐서 타이핑이 돼서 나오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현실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사용하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8,720원도 지금 겨우 모자라서 하는데 이마저도 벌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으면 이분들의 생계 또는 자기의 진로와 미래가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음 안정된 직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고, 맥도날드 체계 내에서 이 군대식 문화 같은 상하복종을 요구하는 이 문화에서 그 점장의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현실인데 법대로 했다, 법을 준수한다라는 게 맥도날드의 해명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지금 유효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맥도날드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번복을 하고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일하게 유도를 하고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나오고, 이런 과정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보다 정장의 지시가 더 가깝고 회사의 징계가 더 가까운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국회에서 용해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낸 거는 매우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넘어서 관리자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지 뭐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한 생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맥도날드가 보여줬던 이 사태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보여질 겁니다. 앞서 두 분의 법률가께서도 이 법안이 꼭 이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투쟁하신다 하셨고 용해인 의원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이 법안이 꼭 자리를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